네,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매수가는 63,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 내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네. 계속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반등을 해서 63,000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덕산 네오룩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미국 증시 실적이 되는 거는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대형주지만 아마존과 같은 종목이죠. 그렇지만 덕산 네오룩스는 핀듀오라든가 그렇게 따지면 아까 보셨던 이베이 같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디스플레이 파트에서. 자, 그래서 OLED나 디스플레이 파트에서 그런데요. 덕산 네오룩스가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느낌이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 주가가 여기고 코로나 직전 주가는 이 자리잖아요. 보니까 보통 22,000원, 그리고 코로나 때 주가는 21,000원. 이 자리로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코로나 직전의 주가를 대부분 코로나 주가가 이렇게 아래로 확 깼는데 코로나 직전보다 오히려 코로나 때 이 주식은 잘 버텼어요. 심지어 코로나 전까지도 계속 올라갔죠. 코로나 발표는 주가 폭락 나왔을 때도. 네. 그러니까 이제 출발점을 잘 보면 결자 해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식이 과연 역사적인 어떤 빅 사이클이 다 끝났느냐 아니면 더 있느냐 봤을 때 끝이냐 아니냐를 알려면 즉 시작점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코로나 때도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버텼어요. 4만 원에서. 거꾸로 주가 폭락 나와서 2,000포인트에서 1,700까지 깨지는 동안에도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올라간 주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코로나 때 이제 마지막 지수 1,500 깨지고 할 때 막 부랴부랴 이렇게 폭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4만 원에서 그때 반토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지금 4만 원 찍었다 멈췄다가 이번 연도부터 다시 4만 원 돌파 나와서 7만 5천 원까지. 출발점에서부터 본다면 만약에 여기 코로나 전부터라 계산하더라도 평균 2만 원에서 그럼 7만 5천 원이면 350% 올랐어요. 300%. 그리고 지금 깨지죠. 자, 이때 주식을 지금 우리 매수하신 63,000원에 사신 시청자님들께서 그리고 혹은 이런 비슷한 류의 종목이나 이런 패턴으로 갖고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분들이 못 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지금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 매도, 중장기는 보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장기가 사실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시장 리스크가 내려왔을 때는 폭락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기서 이 종목에 더 승부를 봐야 될까 하는 이런 의문점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왜냐? 왜 못 파시는 걸까요? 63,000원에. 예. 아파트로 따지면 20층 건물 중에서 지금 15층, 17층인데 앞으로 더 떨어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못 파느냐면 보통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실적이 좋잖아. 사상 최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실적이 2021년도 6월 달에 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200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요? 210억이에요. 작년도 1년 내내 2020년도에 실적이 333억. 그 전년도에는 192억입니다. 1년이. 근데 지금 6개월 만에 돌파했죠. 그리고 엊그저께 20날인가요? 어젠가 저거 했지 않습니까? IR 했죠. 자, 그리고 이번 연도는 5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됩니다. 매출액 증가도 마음에 들지만 문제는 뭡니까? 주식은 코로나 때도 안 빠졌다가 이미 2만 원짜리가 7만 5천 원 찍고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실적이 좋으니까 제가 봐도 버티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러다가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데서 한 번이라도 좀 예기치 않은 어떤 사태 때문에 덜커덩거린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아래쪽으로 더 5만 원이나 아래쪽 4만 5천 원까지도 한번 내려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실적이 나오는 연말이나 내년 3월 달부터 다시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보니까 30% 갖고 계시잖아요.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40-50%가 돼야 되니까. 문제는 보통 30% 있으면 55,000원 깨지면 손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만약 여기서 내가 더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든가 못 버틴다. 그러면 손절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절하되 진짜 괜찮은 거니까 10%에서 15% 정도 지금 놔뒀다가 10% 정도 떼주고 올라가면 20%만 갖고 승부 보고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손실 난 거를 회복이 되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20% 남겨놓고 원래 본인이 팔았던 10% 이런 데서 더 담가서 실적이 되니까 그런 기간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응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진입은 실패했잖아요. 63,000원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손절 타이밍도 지금 하냐 안 하냐인데 지금 만약에 결단을 내린다면 저 같으면 과감하게 손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보든가 다시 이 종목 타이밍을 잡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감한 매도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트로젠입니다. 매수가는 96,000원이고요. 비중은 40% 들고 계십니다. 8월에 10만 원을 돌파했다가 주가가 쭉 빠졌어요.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요즘 바이오주들이 힘이 없잖아요. 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네, 제넥신, 안트로젠, 종근당 바이오, JW 중해신약, 한미약품, 전통적인 이런 제약업체들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고점 대비 30%나 반토막 났거나 심지어 60% 빠진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 이맘때 가장 많은 돈이 쏠려 있던 종목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공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대부분 바이오를 갖고 있든지 바이오는 절반 이상 갖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인 줄 알고 붙잡았던 황금 동아줄인 줄 알고 붙잡았던 바이오주들이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네, 전부 다 썩은 동아줄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바이오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손실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지긋지긋하니까 팔고 이제 여러분들도 엔터테인먼트주 사고 싶으시죠? 대북주 사고 싶으시고 건너가고 싶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제넥신, 안트로젠, JW 중해제약,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을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관찰하고 있어요. 이제 엔터테인먼트주, 대북주에서 빠져나와가면서 이런 바이오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긋지긋해서 쳐다보지도 않는 조선주, 낙폭이 굉장히 과대하죠. 연초 대비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가장 많은 것이 바이오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 배의 무게만큼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식은 사실 마지막으로 가면 심리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보고 말씀드려 본다면 안트로젠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떻습니까? 기대감을 한번 줬죠. 그래서 7만 원, 6만 원에서 10만 원도 왔지만 이번 연도 6월 달에서 4, 5개월간 5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10만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대량으로 터졌죠. 거래가 대량으로 터진 지점에서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았으니까. 팔은 만큼 신규가 샀으니까.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가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30% 손실이냐 더 버티느냐 하는 게임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좋지도 않아요. 아까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그런 대로 버틸 수 있는 게 실적이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만 하면 되니까.
근데 안트로젠은 비중 조절을 넘어서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내년도 4월 달이 되면 상장 폐지설까지 돌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적자잖아요. 2019년도 마이너스 29억. 그리고 2012년도 마이너스 37억. 그리고 이번 연도 마이너스 11억. 만약에 이번 연도에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돌리지 못한다면 내년도 3월 달에는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니까 상장 폐지설이 돌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 회사는 계속 신약으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어디서 나올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연말에 들으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 순위에서도 바이오 중에서도 마지막에 채울 생각을 하는 종목으로 저는 봐야 됩니다. 개별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갖고 있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한번 팔았다가라도 한번 나중에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그래서 나는 이 종목으로 승부 봐야 되겠다. 바이오에서. 그러면 차라리 셀트리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넥신이 나올 수도 있든가. 아니면 실적이 되는 전통적인 제약, 한미약품이나 한미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걸로. 그렇게 좀 방향을 한번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진입도 실패하셨고 여러모로 실패하셨는데 지금은 버텨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손절하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좀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대응으로 다른 데서 잠깐 놀다가 제약주에서 거기서 살을 붙여서 연말 실적 발표한 이후에 12월 이후에 한번 다시 건드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12월 이후를 보는 게 어떤가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교촌 F&B입니다. 매수가는 21,000원이고요.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상장 이후 상장한 날을 제외하고는 급락을 해서 현재는 10,000원에서 20,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다시 매수가가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교촌 F&B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만약에 이걸 사람으로 내 자식이라고 본다면 가장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러느냐? 네. 부모님한테 희망을 고문하는 놈입니다. 이 녀석이. 조금 보면 애는 착해. 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고 나쁘지는 않아. 꾸준하게 성장해. 그러면 조금 뭐라고 하면 성적점 좀 올랐다가 그렇죠? 중간고사 때 이렇게 좀 뭐 하면 성적점 올랐다가 그러다 좀 이렇게 좀 칭찬 좀 해주고 좀 놔주면은 연말에 성적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얘한테. 학원도 보내야 되지, 관리도 해야 되지. 그래가면서 또 특별하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수학을 잘한다든가 영어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못하면 하다못해 그림을 잘 그리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라도 잘 타든지. 요즘은 오토바이만 잘 타도 돈 법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오토바이 타면 부모님도 머리 아프게 했는데 요즘은 애들 돈 벌어요. 중고등학생들 또 오토바이 잘 타면 배달해서. 차라리 그거라도 잘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촌 F&B.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죠. 상장했을 때 공모에 12,000원 해갖고 잠깐 3만 원 찍고 그렇죠? 계속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매력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 매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실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 교촌 F&B가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역사적인 가격 매력이 지금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급가가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뭐가 탁월해가지고 LG전자라든가 아니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것보다 실적 성장률이 좋으냐? 아니면 대형주 다른 종목이나 코스닥에 있는 어떤 다른 종목들 주가 빠진 이런 종목들보다 실적이 좋으냐? 뭐 실적이 또 그렇게 탁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한번 잠깐 보실까요? 2020년도 매출액이 4,400억에 영업이익이 410억이에요. 이번 연도 상반기 어떻습니까? 173억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웬만한 IT주나 덕산 같은 것도 보면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게 작년도 당기순이익을 넘어섰거나 그런 회사들도 널려 있습니다. 상반기만 갖고도. 1년치를. IT뿐만 아니라 대형 우량 종목 내에서도. 잠시 뒤에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방을 하게 되는데요. 더블 성장한 대형 우량주들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지금 교촌 F&B 어때요? 음식료 업종이면 실적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죠. 그럼 주가 매력이 있지 않느냐? 2019년도 대비 2020년은 좋았지 않느냐?
이게 상장하려고 이거 좋게 만든 거고요. 상장하고 나서 지금 아주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쁜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억지로 어떻게 해갖고 대학교 커트라인하고 집어넣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금 실적 관리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대학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똑같죠. 비슷해요. 이런 경우에 상당히 속썩입니다.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판단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30% 갖고 계신데 21,000원에 지금 21,000원에 교촌 FMB가 올라오는 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8만 5천 원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신속하게 교촌 FMB 자체는 나쁜 회사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냥 차라리 낙폭과대 대형 종목 실적 사상 최대인 것도 많잖아요. 삼성전자도 분기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잖아요. 이번 연도 매출액 73조 원에 영업이익 15조 8천억. 사상 최대입니다. 연간 실적은 2018년도가 최고였지만 분기는 지금 사상 최대예요. 그러면 차라리 삼성전자 20% 올라가는 게 효순 FM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주식으로 갖고 있을 것 같으면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매도입니다. 네, 좋은 기업이지만 다른 낙폭과대 대형주들로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LG전자입니다. 매수가는 16만 6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1월 급등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활가전에서의 매출은 올해 3분기까지 미국 월풀을 앞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건가요? 예, 이게 참 네. 오늘은 부모 자식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좀 들어주세요. 이 비유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교촌 FMB 같은 게 애는 착한데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이 돈을 아주 나쁜 놈 같으면 내 아무것도 안 시키면 되잖아. 네. 그렇잖아요. 네. 애가 가망이 없거나 그럼 부모님이 그거 갖고 노후 준비라도 하지. 그런데 계속 돈을 빼먹는 그런 것처럼 나쁜 녀석인 것처럼 LG전자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인가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요. 애는 괜찮아. 네. 이게 참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천의 용난 종목이죠. 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전제품에서 미국의 월풀을 제끼고 지금 이제 월풀이 사실 영업이익은 6천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LG전자는 3분기에 5천억 전후고 그렇지만 누적으로 보면 현재 200억 정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LG전자 잠깐 한번 실적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도 6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적이. 이거 좀 잠깐만요. 제 얼굴이 이걸 좀 가렸네요. 영업이익 매출액을 가렸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군요.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 잘 보이시죠? 자, 매출액 영업이익입니다. 2021년도 6월까지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2조 6천억이에요. 2020년도 총 영업이익이 3조 1천억입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2조 4천억. 그러니까 상반기에 벌써 작년도는 아니지만 재작년도는 넘어섰죠. 그리고 이번 연도 지금도 영업이익이 5천억이 넘어서 5천억이지만 사실 1조입니다. 이번 분기도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왜 영업이익 1조짜리가 3분기에 영업이익 1조가 넘었는데 왜 5천억으로 반토막 났을까요? 왜 5천억으로 반토막이 났을까요? 왜 우리 박 앵커님의 월급이 네. 받자마자 네. 바로 다음날 반토막 나요. 어. 통장에서. 엄마가 맨날 빼가는 거죠. 인무지 집에 너 이거 갖고 있어봐야 맨날 뭐 사고 그래서 돈 안 된다. 네. 그래서 강제로 뭐 펀드를 들든 적금을 하시든 절반을 뺏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일단 엄마를 믿었죠. 엄마니까. 네. 근데 나중에 엄마가 보니까 엄마가 그 돈을 어디 다른 데 쓰고 있었어요. 본인 주식하다가 빵꾸 난 거 스탁론 갖고 있었다, 이자를. 배신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배신감 들어요. 들겠죠. 네. LG전자가 딱 그 케이스예요. 1조 원을 벌었는데 절반인 5천억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LG화학 대손 충당금. GM과의 17만 대에 대한 2차 전지 배터리 폭발에 대한 리콜 비용으로 19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2천억 내는 거에서 LG화학이 절반 되고 LG이노텔과 LG전자가 절반 되는 충당금으로 이번 분기 1조 원 버는 거 5천억 뺏어가서
지금 영업이익이 5천억으로 반토막난 사실 1조입니다. 월풀을 앞섰죠 한참. 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남자친구라면 만약에 손절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 주식을 그래도 믿고 가야 되나 고민되시겠죠. 네. 지금 LG전자가 딱 그 꼴이에요. 문제는 엄마가 스탁론을 5천억을 갚은 게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너럴 일렉, GM 모터스도 있지만 폭스바겐 거에는 더 많이 납품했잖아요. 현대차에서 맨 처음에 디콜로 사태 있었죠. LG와. 그 다음에 이번에 GM이 있었죠. 폭스바겐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래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GM이 17만 대에 대해서만 요청했어요. 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합의가 끝났을 수도 있지만 그 합의 내용은 저희가 알 길이 없는 거니까. 자, 따라서 LG전자는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뭐 30% 16만 6천 원 갖고 계신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역사적으로 옛날에 코오롱이 듀폰과의 소송전이라든가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전 혹은 뭐 이런 비슷한 다른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때 실적이 괜찮고 이런 회사는 반드시 다시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를 좀 저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그렇게 싶습니다. 즉 부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 됨됨이만 일단 보자. 네. 그래서 네. LG전자 5천억이 아니라 사실 1조 원의 영업이익. 월풀을 제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저는 한번 버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지금도 전화 문자창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원익 IPS요. 네, 원익 IPS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50%고 네. 45,000원입니다. 네, 45,000원에 50% 많이 담으셨어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네. 원익 IPS가 개장 누락하고 제가 샀는 날은 반도체 갖고 생긴 거는 다 떴습니다. 그랬는데 네. 그 이튿날부터 9분을 빠졌어요. 계속 기술적 반등도 없이. 네. 그래 지금까지 일이 빠져가지고 박한샘 씨가 네. 가져가라 카마 가져가고 팔아라 카마 팔고 네. 그래 실적하고 부채하고 그래 좀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네. 대표님께 꼭 여쭤보고 네. 싶으시다고 하셨대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어제 미국장이 실적 좋은 건 올라갔지만 또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고리타분한 거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 해도 고리타분한 거는 사실 과감하게 미국이 인텔 빠지고 반도체 빠지고 이 전기차 올라가는 단순히 이게 반도체와 전기차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미국 비즈니스 전체를 이끌어가는 여왕벌 같은 것이 그동안 반도체였다면 팹리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였다면 이제는 전기차로 모든 것이 IT나 모빌리티나 화학도 다 거기에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걸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익 IPS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앞으로 총열을 기울이고 있는 240조 투자 중에서 180조를 투자하는 시스템 반도체, 즉 파운드리 쪽입니까? 1번 메모리, 2번 시스템 반도체 쪽의 파운드리. 뭔가요? 원익 IPS는 비메모리 네. 반도체인 메모리 반도체 쪽에 삼성과 사실 거의 뭐 수양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원익 IPS, 덕산 그리고 SFA 반도체
삼성이 사실 이 회사들하고 반도체를 할 때 동반자적으로 같이 성장한 거죠. 원익 쿼츠,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그래서 원익 회사는 4개로 분산돼서 지금 삼성에 그동안 20년 동안 같이 해왔단 말이에요. 10년 전부터 4개로 분산돼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로 부품 회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현대자동차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회사였는데 전기자동차 시대로 건너가는데 아직도 쇠 갖고 있는 회사다.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 전환이다. 원익 IPS는 지금 메모리 쪽이란 말이에요. 비메모리 쪽이 아니라. 삼성은 지금 비메모리 쪽에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쪽이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실적은 좋은데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이 회사는 앞으로 그런 면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업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지금은 메모리 쪽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삼성전자 실적 좋은 것처럼 6월 달까지 1250억 영업이익. 작년도만큼 났어요. 6개월 만에. 당기순이익은 작년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2년 만에 더블 났고. 굉장히 좋죠. 근데 주가는 왜 진짜 밀릴까요? 바로 그 앞으로 2, 3년간 그런 교체하는 그런 사이클이 지금 벌어서 재투자해야 되는. 그래서 삼성하고 그리고 또 관계도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실적 대비 계속 빠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 종목 리노공업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건너가야 된다. 메모리 쪽은 버려야 된다. 같은 얘기, 지금도 같은 얘기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대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낙폭과대로서의 순간 급반등. 근데 지금은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좀 반등 나올 때 그럼 빠져나와야 되겠죠. 61선 전으로.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좀 한번 버텨보십시오. 삼성전자도 뭐 특별하게 물적 분할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버틴다. 그렇지만 추세 재상승은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다. 그래서 61선 전후인 반등에서 한번 털고 다른 종목으로 같은 반도체라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으로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셨는데요. 반등 시 종목 교체 권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저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 예.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예.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네. 97,500원에 40%고요. 네. 예,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가치라든지 전망, 목표가, 손절가, 네. 또 한 6개월 정도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97,500원에 40% 들고 계신데요. 네네. 앞으로 더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했으니까 예, 바로 여쭤보도록 손절가나 할게요. 목표가, 예, 이 종목에 대한 가치라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네. 대한 가치와 함께 6개월 정도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펄어비스에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이 사실 초과됐기 때문에 전량 매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작년 11월, 10월 달에 앞으로 시대는 컨텐츠 시대다. 무형의 시대. 그러면서 뭐 많은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주목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특히 펄어비스, 카페24 그리고 NHN 이런 어떤 국내의 컨텐츠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J ENM으로 대형 종목으로 이제 건너가야 된다. 왜냐하면 백신에다가 먹는 치료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그게 미리 움직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뭐 역대적인 드라마가 나와서 펄어비스가 저는 사실 이미 이번 연도 여기서 끝났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추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는 건 사실 보너스 게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그때 뭐 다 똑같은 종목들 다 그렇게 개념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때 목표 주가가 150%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선진국의 문턱으로 가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경제도 성장하지만 마약 산업이 일어나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방위 산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다 어느 정도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뭔가 정신적인 걸 채우게 되는데 그게 극단적인 예로 마약이라든가 어떤 쾌락적인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이 소위 얘기해서 방위 산업체. 우리나라 지금 딱 그 케이스죠.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나로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문화 산업이 항상 그랬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홍콩도 그랬고 그리고 프랑스도 그랬고 그래가면서 이게 이제 한 바퀴 영국 같은 식으로 한 바퀴 쑥 도는 거거든요. 지금 국내도 저는 그 시기가 그런 타이밍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드라마도 나오고 했고 그런 거라고 보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지금 BTS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날 거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펄어비스는 이미 그 주가가 다 하루 이틀에 여기서 매수 기회를 준 게 아니거든요. 4만 원, 3만 원에서. 그리고 지금 10만 원을 왔죠. 여기서 사실 저는 끝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래량이 솟구쳤잖아요. 그 전에 없던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근데 지금 슈팅은 뭐냐. 오징어 게임으로 인한 그나마 해피한 케이스다. 자, 그래서 지금 얼마에 사셨다고 그랬죠? 97,500원. 200% 오른 종목을 지금 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고 해도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매도 전략입니다.